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마결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50자모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월에 가는 되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을 두고 아무튼 자모를 좀 터득을 해서 상당히 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하기에 미미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이제 실담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실담을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좀 기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실담의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솔직하게 이제 실담에 대한 영상들, 실담 자모에 대한 영상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좀 약간의 강박관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담의 자모 편을 이제 끝나게 되니 상당히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좀 놓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방향은 실담에 관련된 우리 이제 아직 종합실담학 개론이 덜 끝났기 때문에 종합실담학에 실었던 내용들을 좀 계속 소개하고 중간중간에 실담학과 또 우리의 문자학 또 이 우리의 또 중요한 고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고전들 또 각국의 또 중요한 또 문헌들을 좀 추출을 해서 계속 또 자료를 또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중간중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같이 또 공부를 해 보면은 이 절로 학문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자집이라는 아주 유대한 작품을 쓰신 증산화상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종합시다마 결혼을 쓸 때 이 증산화상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았었는데 그때는 좀 찾지 못했던 자료인데 이번에 좀 시간을 두면서 계속 검색을 해본 결과 일본의 대일본 불교 전서에서 특히 이 일본 고승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본 고승전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 속일본 고승전이라는 그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종자집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 비우지장 사문, 이 징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이 징선호상님이 태어나신 이 비우 지역을 이렇게 따서 비우지장 사문이라고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석징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님들에게는 이렇게 석자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이 붙여져 있고요. 석진성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징선 화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가 회원이고 비유 상량 후 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칭호를 내리신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능천시 자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천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기록에서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자료를 계속 찾아보면은 이제 우리 징선 선생님께서 1613년에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고요. 경장 1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장 18년이 161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후국 지금으로 치면 이제 웅본현인데요. 구마모토 현의 이 구마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이제 많은 섬들이 있지만, 큰 네 개의 섬으로 이제 일본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네 개 섬 중에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구주라는 그 지역에, 서쪽에가 이제 구마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에서, 태어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영근 이 숙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뿌리과 또 이렇게 이제 새벽에 싹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의 그런 어떤 이 가문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영근 숙맹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세 출가라고 되어 있지요. 스물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20살에 출가를 했고요. 이 천성고매, 천성이 고매하고 지운 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과 소리 운자니까 뜻이 강하고 소리가 간결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장유학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라나서 이렇게 이제 자라서 커져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경사로 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는 이 명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중일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나라 시대에 평성경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이 나라현의 나라시 서쪽의 일부 이제 예전에 도시 지역이라고 예전에 이제 성곽 지역이라고 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괴석 지저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곤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이제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유가 교의 운창승정 이 소야 광택 비세 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육아 교의에 대한 것 이렇게 육아 교의에 대한 것을 운창 승정에게 배우고 익혔고요. 또 이 소야 광택의 이 비세 밀결을 또 공부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만은 따로 검색을 했지만 이 비세 밀결이라는 그 내용을 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밀교 교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갈진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쉼 없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갈진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식다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글자처럼 이 갈진무여 하시게 되면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제 공부에 대한 그 즐거움을 하다 보면은 공부가 또 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쉼 없이 이렇게 갈진무여 하시게 되면은 아마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겸통범자 실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에서 이렇게 이제 범자 실담을 통했다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실담자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그냥 범자라고 부르고요. 이 범자에 또 예를 들면은 대바나가리 채도 있고 또 많은 채가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이
실담체로 넣어서 범자 실담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례 팔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익혔던 수많은 실담의 원리들, 또 소리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칠례 팔전으로 아마 나타낸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음이 구음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과 그 뜻에 대한 것을 그 묘함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의 실제로의 이 글자 형이 중요하겠죠. 형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음에 대한 문제. 당시는 이 지금처럼 알파벳 기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음가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한자로 표기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자모보다 더 많은 이 실담의 음가를 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만약 음가를 표기해가지고 공부를 한다 치면은 한자도 어려운데 어느 세월에 우리가 그 실담의 자모의 그 음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파벳이 주는 그 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뜻부분은 이제 그래도 상당히 이 각국이 이제 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형과 음이 변할지라도 뜻은 통한다고 이렇게 일체 경음위에 나와 있는 걸 아마 구절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산 이 수년 이렇게 이제 수년을 이렇게 또 산에서 거주하시고 이 거 제1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1자의 절에 제1자에서 거하셨다는 뜻이고요. 이 선여화 불상 급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선하고 이렇게 이제 이 승려의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좀 더 좀 약간의 시간에 좀 떠투리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때 이렇게 이 불상을 이렇게 그린다든지 또 이렇게 그 산수화까지 미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연윤택하다. 이렇게 이제 정미롭고 아름답고 이렇게 윤택하다는 뜻이고요. 이 경치고원, 그 풍경에 이르는 그 경치가 아주 높고 멀다, 아주 훌륭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경치고원하고 이 기다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차를 즐기는 것, 또 스님들께서도 상당히 또 차를 즐기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 완소하시고 또 소요물에 이렇게 사물에 또 자연을 또 벗삼아서 이렇게 소요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도 위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서 이렇게 낙을 삼는다는 뜻이고요. 도로서 낙을 삼고 계연자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유유자적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유자적하고 흉중 분류 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 속에 남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이 겨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티끌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지체라고 되어 있고요. 뭐 티끌이나 이런 꼭지같이 그런 것조차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이제 현대의 물질 문명의 극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으로는 이렇게 도로서 낙을 삼으시고 마음을 유유자적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질의 풍요는 누릴지라도 현대 문명을 배제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속에는 이 스트레스를 남겨두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시인칭, 풍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칭하기를 이렇게 풍전한이라고 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사나이처럼 이렇게 풍전한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추측을 좀 해봤고요. 호수 및 법항, 칙서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 수비법이라는 게 무슨 그림을 그리는 법 중에 이런 게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 이 후수미 천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황제 중에 아무튼 이름이 이제 후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후수미 법항 이렇게 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수미 법항의 이 칙서와 이렇게 이 범자로 이렇게 임금의 그런 칙명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임금에게 이제 어떤 이 범자로 이렇게 써졌다는 그런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수미 천황에 가서 범자를 이렇게 이제 시연하고 황제에게 보였다고 그런 의미로 본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왕명 불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이렇게 이제 버리는 거를 얻지 않았다. 왕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의 부정이니까 왕명불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왕명을 받고 신피지이 이 포모 독자 휴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소 이제 이 또 종이를 가지고 또 의관을 또 정지하셔서 이렇게 이 자기 또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자 홀로 이제 이 붓을 또 휴대하시고 이제 가셨다는 뜻이고요. 도보직입 성궁 이렇게 이제 이 걸어서 직접 이 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공경운계 관기진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공경이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벼슬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벼슬아치와 또 구름처럼 모여든 관객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경운객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솔함을 봤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직 이제 이 종자집의 글자를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 종자집을 공부할 테니까 이제 글자를 그때 보게 되는데 이 실담 자체의 그런 글자 중에서 이 지응선 화상님의 이런 종자집의 글자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 글귀의 내용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해가 될 것이고요. 이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탄상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상부지. 그 감탄과 그 이 환호상들이 상이 뭐 상조상도 되겠죠. 아무튼 그 감탄과 환호함이 이렇게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 글씨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박필이라고 부르는 그 붓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납작붓에 털이 많은 이런 붓으로 써도 되지만 하나의 그런 돼 있는 박필로 상당히 좀 쓰기가 어려운데 그 큰 박필로 이 종자집에 큰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거의 뭐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걸 보고 감탄을 그칠 수가 없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법 단연이라고 당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담자를 그 종자집을 종자의 글자를 쓰는 그 단정함과 그 삼가함, 그 절도가 아마 대단한 것이겠죠. 그래서 범법 단권이라고 되어 있고, 이 운연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안개와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 필체가 움직이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수화어전, 이렇게 이 임금 앞에서 어전에서 이렇게 좀 몇 번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요. 수차례 그렸고, 황정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크게 그 마음이 기뻐했다는 뜻이겠죠. 황정대의하고, 이 관자용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렇게 서술형 움직일 동이니까 우리 치면 환호성을 치고 관객들이 찬사를 보냈다는 얘기겠죠. 박수를 치든지 아무튼 이 대단한 거를 감탄을 했을 것이고요. 관객들이 보는 사람 모두가 다 이래서 내사둔견, 이 원포, 선고, 사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황제가 기쁘고 관객들이 좋아하니 이 임금께서 하사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토지와 또 이 비단 옷과 이렇게 좋은 옷들을 이렇게 이제 하사하자 이 징선화상께서 굳게 이제 사양을 하면서 말하기를 여아지의 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의가 좋다는 뜻이겠죠. 정의가 중요하고 이 아지 또 의발은 이렇게 이제 날아다닌다 산이니까 이 오의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아지의 산승이니 이 불료참미복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불료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아름다운 의복들은 나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일시 운창, 승정, 봉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시에 이 운창 승정께서 칙명을 받들었는데 이 장조련 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이 조정과 연결해서 조정과 함께 이제 연애를 이제 가회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리입실 간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징선 화상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방으로 이제 운창 승정에 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하셨다는 이제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이 부파 법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루를 쥐는 법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창 승정께서 대표시니까 이렇게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의미를 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강론, 이 강론 종승, 승전 즉 가야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강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밀교의 이런 중요한 그런 행사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궁궐에 가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가하다 그 이제 말을 했고요. 구의 지산삭학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제 지산이라는 뜻은 이제 진원정의 지산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지산의 석학인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아마도 구차한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도위, 이 연가 고조궁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가무와 함께 뭐 연애를 한다는 그런 것들은 그런 무리들은 이런 것들은 이 고로 조정의 궁궐에 속하여서 끼게 된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거기 조정 궁궐에 이제 속하다 보니 예속되어서 거기에 이제 발이 묶인다는 걸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금 이후 이렇게 이제 지금과 또 나중에 이렇게 이 계산학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우리의 이제 그 학도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놔 버린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규범에 얽매여 있는 이제 승려들에게 이제 그런 거를 풀어버리는 방탕하게 해버리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계산학도로 이렇게 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사 공시 부문이다. 이런 이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이제 시도 공시고 이렇게 이제 비를국자죠. 공시가 되고 시도 이 문도 그럴 문도 이렇게 떠 있다. 공과 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이 되고 또 이렇게 뜰부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실사 공시 부문 헛된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밀종행해도 시체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종의 이런 모든 그런 공부를 하는 것들을 풀어 헤쳐버리고 이렇게 이제 무리들 헤쳐버리니 이 실제로 이것은 체패다 해서 쇠퇴하고 쓸모없게 되고 버려지는 것.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제 부서진다는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종의 그런 모든 행위들이 또 없어지고 또 이런 무리들을 방탕하게 해서 결국은 이 퇴폐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쓸모없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창공이 이 느낄 감자입니다. 그래서 저 마음 심자가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속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속이가 들어가 있고 요즘은 이제 밑에다가 이제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원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좀 표기법을 좀 구현해 봤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창공이 이 문창공께서 이렇게 이제 감복 그 직원의 감복을 하셨고요. 내파원 이내에 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우활세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선화상께서 이렇게 이제 당시의 세태에 좀 물들진 않았고 멀겠죠. 그렇지만 좀 이렇게 트일 활자입니다. 활자니까 그래도 그 트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활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범, 욕, 구물, 통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이렇게 이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또 서신왕래 또 통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다 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화도 없던 시절이고 이 당시가 뭐 1600년 되니 이렇게 사람들 왕래하고 물건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이겠습니까? 특히 저 사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출 대불문전 이렇게 이 문전 가두 방남도 대판 내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스스로 이제 나가서 대불문 앞에 나가서 길거리를 보면서 이 남도와 이 대판, 아무래도 오사카가 대판이니까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보겠죠. 보면서 이 제척도 화폐 시탁
미상일면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물건을 구입을 해주라고 또 요청도 하고 또 편지도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미상일면식이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부탁을 하고 또 구입도 하시고 뭐 그러시겠죠. 아무튼 이제 이 관련 불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맡기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한다든지 또 뭐 걱정을 안 했다는 그 뜻이겠죠.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이 다 믿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상사가 일체의 유심조가 아니겠습니까? 삼라만상이 일체의 유심조이니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자기가 구하자고 하면은 구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실담의 학문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당연히 또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하면은 뭐 쉽게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기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년에는 이 제리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제리가 이제 도저히 이게 이제 가래나무 제자인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할까 하고 검색을 해 봤더니 이 고향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경림이라는 그 책에 곤일에 이 지어류에 보면은 고향왈 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이렇게 제일이라고 표현한 것이니까 이 만년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고요. 애탕지장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탕의 지장원에서 머물러 쉬고요. 임권승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권승정을 발탁하셨고요. 그분에게 이제 아무래도 일을 좀 많이 맡기셨겠죠. 그리고 이 소조유, 실담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우초를 저수를 하셨고요. 이제 상당히 이제 이분의 그 징선화상님의 이 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은 이제 그분의 작품에서 이렇게 이제 실담우초가 있고요. 또 범서첩이라는 게 있는데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아름다운 종자집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존 종자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존 종자집의 작품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이 종자집 작품이 있고 실담 연성집이라는 작품을 또 찾지를 못했다가 또 최근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담 잠오표라든지 실담 자기 법문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담 초심초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작품이 대부분 또 가타카나가 좀 함께 적어져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좀 어렵긴 해도 중간중간에 있는 그 한자를 보다 보면은 좀 약간씩 우리가 그래도 어떤 내용인가 하고 좀 짐작은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담 초심초와 실담 무초 종자집 이렇게 제전 종자집을 좀 참고하면은 상당히 좀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대정신수 대장경과 또 일본 대장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작품 속에가 방금 언급한 작품들이 없는 관계로 좀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증선화상님의 작품이 대정신수 대장경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좀 안타깝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작품들을 찾아보시고 또 직접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 집등, 망녀, 약간부라고 되어 있고요. 작품이 이제 종자집인데 유자를 쓰는 것을 보니 아마 종자집 유를 썼든지 아니면은 종자집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자집을 비롯한 많은 그런 작품들을 썼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류 집등을 집필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망녀니까 여념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저수를 하시고 이 미상종은 연월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상이다. 이 칭선화 사장님께서 입적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의 이런 검색 기법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 보면은 연보 8년 6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의 연대표로 이제 돌려보면은 1680년 7월 7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아무튼 그까지 기록을 못 찾았지만 아무튼 현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 기록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이 그분에 대한 이제 길이는 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왈로 되어 있고요. 선공 쇠세낙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선호 상님께서 이렇게 이 물방울이 부서지고 쇠쇠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 그래서 쇠세낙낙 이 표현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부는 약간의 사나운 바람이 부는 표현에 이렇게 불어서 이 티끌이 밖으로 나가겠죠. 진해니까. 이렇게 이제 속세에 아무튼 물들지 않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쇠쇠낙낙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무튼 이 그분의 이제 그 삶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겠죠. 쇠쇠낙낙 이 표현 진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진조 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잡았고 실제로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칭선화상님께서의 그런 삶이 이렇게 진실되게 행동하시고 또 그거를 잡고 밟았으니까 행동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진조 실리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이 고위 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결한 그 모습이 가히 그립다 이렇게 그리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위가선 후대 사람들이 이 징선화사님의 그런 종자집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이 고위가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징선화사님에 대한 게 궁금한 게 하고 이분의 그런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위가선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범학 미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범학이 정밀하고 세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실담학을 많이 연구하시고 작품을 쓰셨지만 실제로의 그 실담의 그 학문을 정확하게 책으로 체계를 잡으시고 이제 집필을 하신 안현존자라든지 또 유명하신 이 정엄대사의 또 실담 이 삼밀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담학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그 정세한 이 작품은 안현존자의 이 그 유명한 실담장과 또 이 정엄대사의 이 실담 삼밀초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못 미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고심감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민하고 그 마음에 또 그 어려움을 견디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심감칭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것들을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견디면서 숱한 세월을 해서 이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작품들이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에도 작품들을 쓰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당연하겠죠. 그래서 약기진솔 악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궐에 가서 임금님 앞에서 그 아까 보여줬다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솔함에 우리가 놀란다는 뜻이겠죠. 그 궁궐에 수많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글씨를 아름다운 종자집을 글자를 보여주고 또 뭐 이 거기에 대한 그 솜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래서 약, 기진, 진솔, 악, 이 액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장면을 좀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치 고인자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아주 능수능란한 번역가도 아니고 또 문학가도 아니다 보니까 좀 설명하는데 상당히 좀 매끄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자료를 소개한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변함이 없고요. 항상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듯이 완벽한 거는 이제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더라도 또 검증도 항상 해 보시고 또 직접 찾아다 보시고 또 직접 풀이도 해 보시면서 또 같이 공부를 해 주시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종자집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